군포 금정역에서 폭발 사고가 일어나 11명이 다쳤고 또 대구의 한 고교에서는 교실에 불이 났습니다. 서울 당일리발전소에서는 과열로 추정되는 불이 나는 등 오늘 하루 가슴을 쓸어내리는 사고가 여러 건 있었습니다. 황준호 뉴스 취재팀장과 함께 오늘 주요 뉴스들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먼저 경기도 군포 금정역 사고부터 전해주시죠. 오후 6시 56분경에 군포 지하철 4호선 금정역으로 진입하던 전동차 상부의 전기 절연 장치, 흔히 애자라고 불리는 장치가 폭발했습니다. 파편이 튀면서 유리창이 일부 깨졌고 그 여파로 승강장에 있던 시민 등 11명이 다쳐서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목격자들은 굉음과 함께 연기가 났고 승강장에 도착하자마자 전동차에서 내려서 역 밖으로 대피했다고 말했습니다. 아찔한 상황이었습니다. 네. 자, 그리고 대구에서 일어난 고교 화재 사건, 이것도 뭡니까? 예, 그로부터 한 7분 전에 일어난 일인데요. 오후 7시 3분쯤에 대구 경북대학교 사범대학 부설고등학교의 5학년 5층에 있는 2학년 6반 교실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불이 나서 학생 500여 명이 대피했습니다. 남자 교생 1명이 연기를 흡입해서 병원에 실려갔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교실 내에 청소도구함에서 불이 시작됐고요. 화재 발생 당시에 다행히 학생들이 야간 자습을 준비하기 위해서 교실을 비운 상태여서 큰 피해가 나지는 않았습니다. 그 외에 이런저런 사건 사고가 있었습니다. 오후 4시 반에는 서울 마포구 당인동의 서울화력발전소, 소위 당인리발전소에서라는 불리는 곳에서 대형 변압기 과열로 추정되는 불이 났습니다. 그리고 오전 11시 10분쯤에는 부산에서 공익요원이 대형 서점에 테러를 하겠다는 전화를 해서 손님과 직원 등 300여 명이 긴급히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네. 자, 세월호 희생자 가족들을 폄훼했다고 알려진 MBC 간부들 고발을 당했어요? 예, 김장겸 MBC 보도국장과 박상우 전국부장입니다. 김 국장은 실종자 가족에 대해서 완전 깡패다 이런 말을 한 것으로 알려졌고요. 박상우 MBC 전국부장은 뭐하러 거길 안산에 조문을 가냐, 차라리 잘됐다, 그런 X들은 조문할 필요가 없다 이런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민주언론시민운동연합, 언론개혁시민연대 그리고 언론노동조합, 전국 언론노조 이렇게 언론 관련 단체들이 오늘 오후 MBC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간의 도리를 저버린 폐륜이라면서 김 국장과 박 부장을 서울 남부지검에 고발했습니다. 이성주 언론노조 MBC 본부장, 그러니까 MBC 노조위원장이 이 기자회견에 참석을 했는데요. 무릎을 꿇고 대국민 사과를 하면서 눈물을 흘리기도 했습니다. 네. 자, 희생자 유가족들 결국 새누리당 정몽준 서울시장 후보의 막내 아들이죠. 예. 자, 고소를 했어요. 예, 유가족 100여 명이 국민미개 발언을 한 정몽준 후보의 아들을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희생 여학생의 부모인 오모 씨가 부적절한 발언을 한 국회의원 등도 조사를 받는 마당에 정 후보 아들 사건만 유야무야 넘어가고 있어서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차원에서라도 누군가 나서야 된다고 생각했다면서 고소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고소장을 한 사람이 내기는 했지만 위임장을 첨부할 예정인데 오늘까지 100명이 넘는 유족들이 위임장에 서명했다고 합니다. 네. 자, 삼성전자 서비스 노조 간부 지난 토요일이었죠. 예. 스스로 목숨을 끊어서 유서를 남겼고요. 예. 경찰이 시신을 강제로 이동시켰다는 그런 일도 있었는데요. 예. 삼성전자 서비스 협력사에서 수리기사로 일했던 염호석 씨가 노조 탄압과 생활고를 비관하는 유서를 남기고 지난 토요일에 자기의 차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유서에는 더 이상 누구의 희생도 아픔도 보지 못하겠고 조합원들의 힘든 모습도 보지 못하겠다는 말이 써 있었습니다. 작년에 천안센터의 고 최종범 씨가 사망한 후에 삼성 서비스 기사들의 열악한 노동 조건, 또 급여 수준 이런 것들이 알려졌었는데요. 염호석 씨 같은 경우도 지난 3월에는 70여만 원, 4월에는 41만 원의 월급만 받아서 생활고를 호소해 왔다고 합니다. 네. 그 시신을 강제로 탈취해 갔다고도 하고요. 예. 이동시켰다고도 하는데 어떻게 된 내용입니까? 예, 어제 오후에 있었던 일입니다. 유족들이 원래는 노조에다가 장례 절차에 일체를 위임했었는데 마음을 바꿔서 가족장으로 하겠다라고 하면서 경찰들이 가족들이 원하는 곳으로 시신을 강제로 이동시킨 일이었습니다. 삼성반도체 노동자로 백혈병에 걸려서 사망했던 고 황유미 씨의 아버지 황상기 씨가 그 유족들을 설득해봤지만 여의치 않았다고 합니다. 삼성 측에서 보상에 관한 어떤 모종의 합의를 했기 때문에 가족들이 마음을 바꾼 게 아닌가 이런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과거에 이제 군사독재 시절에 경찰이 시위대에 시신을 살치하고 이런 경우가 있었는데 그때하고는 조금 성격이 다르지만 어쨌든 굳이 경찰이 체류회까지 쏘면서 이렇게 무리하게 했어야 하는지 여기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입니다. 네.
뭐 조합원들이 가족들이 정 그렇게 원한다면 뭐 시신을 가지고 뭐 못 내놓겠다 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체류액을 쏘면서 갔다는 게 점에서 조합원들이 지금 분노하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 또 어떤 뉴스들이 있었는지요? 작년 하반기 수사기관의 감청이 전년도 같은 기간에 비해서 87% 늘었다고 오늘 미래창조과학부가 밝혔습니다. 네. 기관별로는 국정원이 282건으로 84%를 차지했습니다. 지난 13일 평양의 23층 아파트가 붕괴해서 많은 인명피해가 난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데요. 정부가 대북 위로 전화통지문을 보내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오늘 전해졌습니다. 북한은 세월호 참사 후에 적십자 채널을 통해서 위로 전문을 보낸 적이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해경 해체 방침을 밝히면서 해양경찰관 채용 일정이 전면 중단됐습니다. 내일 예정이던 실기시험이 무기한 연기돼서 수험생들이 큰 혼란에 빠졌습니다. 네. 자,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